탁월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명확한 목표를 부여한다. 히스 형제는 뇌리에 각인되어 절대 잊히지 않는 말,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 광고 카피, 선거 캐치프레이즈 등 수만 가지의 메시지를 연구한 끝에 스티커 메시지를 만드는 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력한 메시지, 제조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꼬박 10년을 매달려 찾은 히스 형제의 스티커 메시지 창조의 6가지 법칙. 수세기에 걸쳐 회자된 불멸의 메시지의 숨은 비밀이 공개된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거죠? 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네, 진짜 아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드리머님이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요. 네. 네. 여기 또 여기 폐쇄되는 거 아니니? 코로나는 아니고요. 네. 네. 몸에 좀 두드러기가 나서 지금 네. 좀 아프네요. 피부가 아프네요. 피부가. 네. 그 피부에 스틱된 두드러기가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드시고 화도 나고 네. 답답하고 속상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좀 물질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네. 네,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모두 한 마음으로 바라는 만큼 네. 연대해서 서로 돕고 또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네.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목표를 하나로 두고 그냥 다 올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이제 못하는 게 있으면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니면 좀 물품 지원을 해주고 뭐 마스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것더라도 좀 이렇게 후원 업체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좀 아무튼 어떻게든지 간에 되는 방향으로 좀 의견을 늘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더 건강에 대한 책을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네. 저희가 갖고 온 책은 스틱이라는 책이고요. 네. 비즈니스 3대 도서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2017년? 2007년에 나온 7년, 책인데 네. 지금은 오늘 저희가 하는 책은 개정 증보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책은 부제가 이거예요. 1초 만에 딱 달라붙는 메시지. 그 안에 숨은 6가지 법칙인데요. 이렇게 어떤 메시지는 기억되고 어떤 메시지는 잊혀진다. 어떻게 뇌리에 계속 남는 딱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그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거 앞둔 분들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서 유권자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을까.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독다독도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이번 책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타이틀을 쓸 때도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네. 유튜브 같은 경우 이제 썸네일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이 처음 맞아요. 나왔을 때는 유튜브 전성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유튜브 썸네일을 보고 많이 컨택트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스틱이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이 책이 나온 지 13년이 됐는데도 읽어보면은 이건 너무 지난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굉장히 이게 강력한 메시지가 여전히 소구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책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칩 히스와 댄 히스, 히스 형제예요. 여러분 아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히스 형제 처음 누구지? 들어봐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칩 히스 씨는 그 스탠퍼드 대학 경영대학의 조직행정론 교수로 재직하여 조직행동론, 협상, 전략, 국제전략 연구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고요. 데니스 이분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세계 최고의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듀크 기업교육원에서 워크아웃 전문가 및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형제가 계속 책을 내요. 계속 이런 비즈니스와 또 행동에 관한 책들을 내고 있고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형제의 가장 유명한 책은 이 스틱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딱 달라붙게 그리고 짧고 간결하게 네.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요 짧고 굵게 하죠. 네, 네. 오늘 드리머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로사님이 강추를 해서 맞아요. 이거는 꼭 드리머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도 추천해주면서 방송 맞아요. 도서로 선정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공대 스타일로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뭐 강의도 최근에 시작했는데
보면 이렇게 설명이 거의 주고 이제 예시 사례 이런 것들이 좀 비중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근데 글 쓰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조금 지루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책 보고 나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저도 남편이 SNS에 정치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오빠 그렇게 뭔가 강력하게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거나 뇌리에 남지 않아. 스틱을 읽어봐.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네. 글을 쓴 거잖아요. 네. 자신의 어떤 소신을 밝힌 건데, 그렇게 화가 나서 글을 써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남편. 화가 나서. 화가 난다. 그래서 이 스틱을 읽고 네.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면 어떠할지요라고 했고요. 네. 네, 드리머 같은 경우도 의외성, 이 스틱에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 법칙이 있고요. 그렇죠. 또 누구나 이게 창의력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고 특별한 사람만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저희가 틀 밖에서 놀게 하라에서도 창의력은 배울 수 있다라고 또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뇌리에 남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슴을 끄는 그런 메시지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6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6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분 서평 안 듣고 가나요? 예? 저는 이제 그 카피라이터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봐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그래도 조금 했었으니까. 네. 근데 뭐 생각이 에너지다. SK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치면 그 단순한 말이 그 하나의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벽면 가득 그 여러 가지 카피라이팅을 써서 다 채우고 어떤 것이 회사가 얘기하는 점, 회사의 방향성, 또 뭐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사회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는 어떤 카피를 쓰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피라이터가 그냥 갑자기 생각난 말을 휘리릭 쓰고 막 노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브로셔 같은 거 이렇게 딱 열면은 뭐 어떤 판매하는 그런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읽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칙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네. 사실 누구에게나 이 책은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거든요. 일기를 쓸 때도 이렇게 써보면 좀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로타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뭐 창업을 하셨던 분이든 상관없이 일을 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만연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냥 스스로 정리가 안 돼서 계속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도 정리가 안 된 거고요. 본인이 정리 안 되면 상대방은 더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너무 그러니까 이제 멋있죠.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들한테 보고할 때도 짧으면 짧아서 좋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그 현대카드에서 이런 그 보고서를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 페이지 정도로 핵심만 딱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해라. 네. 처음엔 그게 전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임팩트 있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연구원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리포트 쓰는 게 제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보고서 두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부대 설명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보통 잠들이 보고를 들으신 분이 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론 한 장 얘기할 때 딱 깨세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냥 결론을 맨 앞에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뒷부분들은 이제 설명할 때 자실분들은 잘하 이렇게 이제 보통 거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일을 잘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네. 정말 뇌리에 딱 달라붙어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원칙이 6가지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책의 차례, 목차 좀 말씀드려보면요. 네. 6가지의 그 스틱의 원칙, 뇌리에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드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단순성이고요. 강한 것은 단순하다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의외성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가 추측하는 그 생각을 깨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원칙은 구체성입니다. 여기에선 지식의 저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원칙은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좀 믿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감성이고요. 감성이 담긴 메시지는 행동하게 만든다. 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칙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지도록 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실전편, 당신에게 꼭 필요한 스틱의 기술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틱의 기술에는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신입 직원에게까지 어떻게 관통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 학생들에게 재밌게 가르쳐주는 방법, 네, 그런 법들을 어떻게 스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바로 들어갑시다. 첫 네. 번째는 정말 뇌리에 남는 그런 스틱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단순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을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대목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신문 기사를 쓰는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문 기사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한국인이 1,000명이 넘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장 강력하고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먼저 나와요. 첫 네. 문장에. 그걸 리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첫 문장 네, 그래서 리드라고 하죠. 그 첫 문장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해요. 네. 모든 것이 함축돼 있고 가장 강력하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드가 정해지면 그 뒤에 말들은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술술 써 내려가시는데 리드가 명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신문 기사에서 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라미드, 역피라미드 구조,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내용을 처음에 나오게 하고 그 뒤로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어떤 내용의 중요도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구조로 쓰는 이유는 그런 신문 그 편집하기 할 때 중요한 게 앞에 나오고 뒤에 나와야지 편집하기 쉽잖아요. 네. 중요한 게 뒤에를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다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목을 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해서 읽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이 책 글을 이해할 때도요. 그 이제 주제를 알고 내용을 읽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석인데 이건 좀 책과 무관한 얘기는 한데 지금 한국 언론사의 그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헤드라인이랑 내용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예, 요즘 저희가 강의할 때도 아.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내용을 끝까지 꼼꼼히 보라라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계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네. 헤드라인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꿰는지까지 그 내면까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사가 났는데 이 속뜻은 이거겠구나까지 알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세월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다 보면 그런 것까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FM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루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주제가 헤드라인, 리드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네. 리드를 통해서 이 논리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전달력도 높아지고 예,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머리 뇌리에 남은 그건 속담이라고 해요. 네. 속담이 우리 머리에 계속 남아서 구전이 돼서 낱말은 새가 듣고 뭐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들이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죠. 네. 말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메시지는 속담인데 우리가 좋은 메시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속담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는 거죠. 그 말도 최초에는 그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좀 더 길고 불투명했을 텐데 후세에 오면서 단순해지다 보니까 좀 하나의 깔끔한 속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법. 예전에 이제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누구죠 주연이? 키아누 리브스하고 그렇죠. 예, 산드라 블록 맞아요. 나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 영화도 일단은 제작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았어야 했고 네. 그래서 그럼 이 영화는 뭐냐? 그러면은 그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업이 어떻고 누가가 나올 거고 뭐 제작이 어떻게 될 거고 감독이 누구고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들을 다 이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네. 한마디로 뭐야? 네. 이러면 버스 버전 다이하드입니다. 투자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딱 하나만 전달하면 버스 버전 다이아드 재밌겠는데 투자하지.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머리에 딱 붙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해라. 네. 단순하게 핵심만을 전달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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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담이긴 한데 네. 최근에 이제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무려 4개나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봉준호는 이게 이제 투자받을 때 봉준호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단순해졌죠. 그러니까요. 네. 네. 두 번째 법칙은 의외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드리머가 약간 내 글이 너무 팩트만 전달했다. 네. 거기에서 의외성을 전달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창의적인 느낌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네. 만약에 뭐 커트 코베인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커트 코베인은 자살이 아니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무슨 말이지? 아닌데 자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불러일으키죠. 근데 이게 조금 뭐랄까 낚시처럼 그렇죠. 사람을 좀 깨어내는 걸 수 있는데 약간 지적인 것들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은 굉장히 단순한 것만으로는 사실 되지가 않잖아요. 그 안에 상세한 그렇죠. 내용이 있으니까. 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추리 소설처럼 쓰는 거예요. 의외성을 주는 것. 만약에 토성의 고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가운 걸까? 뭐 이런 식으로 토성은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져서 고리는 뭐 이런 온도이고 어떤 성분으로 둘러싸여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토성 고리는 뭐 무슨 색으로 빛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죠. 호기심을 먼저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네. 설명을 이어가라. 처음부터 그냥 구구절절히 설명으로 들어가면 자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라는 게 단순성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여기 그 의외성 챕터 중에서 네. 좀 재미있는 사례가 그리고 좀 오.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 뭐 비벌리힐스 고등학교의 케네스 L 피터스 교장이라는 분 사례인데요. 네.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오늘 비버리힐스 고등학교의 케네스 L 피터스 교장은 다음 주 목요일 비버리힐스 고등학교의 전 교직원이 세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새로운 교수법 세미나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 시카고 대학 학장 로버트 메이너스 허친스 박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에드먼드 팻 브라운 등이 강연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래의 기자들은 열심히 타자를 치며 생애 최초의 리드를 작성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진 사실들을 모아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다음 주 목요일 세크라멘토에서 주지사 팻 브라운, 마거릿 미드, 로버트 메이너스 허친스 박사 등이 비벌리힐스 고등학교의 교직원들에게 강연을 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리드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종이를 옆으로 밀어놓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이야기의 리드는 다음 주 목요일 휴교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핵심을 잘 뽑아가지고 그걸 되게 의외성 있게 놀라운 형태의 문장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저는 이런 문장을 접하면 제 습성이 요약하려고 그래. 일단 그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요약을 하고 그걸 좀 문장을 좀 짧게 줄이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네. 저는 이 교사의 그 어떤 의외성. 그래서 결국 휴교란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언어 센스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놀라웠고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왜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 들어보면 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뭐 게임을 많이 한 사람들에겐 폭력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뽑아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내가 모르던 건데. 그런 이제 뭐 헤드라인 들어보면은 뭐 여기도 이렇게 네. 나와 나오죠. 있는데 네. 10대들 사이에 새로운 마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장에도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집 약장에 우리 애가 약을 숨겨놨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게 진실이지? 막 궁금해요. 한번 그게 열어보고 가서. 공백 이론이라는 이론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몰랐던 의외의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도 공백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포유류에 대한 학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 학문이 궁금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저는 안 궁금한데요? 포유 생물학?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남성이 왜 젖꼭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게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있을까? 이런 식으로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식의 공백. 그럼 저 사실은 포유 생물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있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궁금하네. 이게 뭐 남성이 젖꼭지가 있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흥미를 유발해서 의외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귀에 딱 붙는 메시지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리더가 회사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네. 미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미션 자체도 이렇게 의외성과 어떤 스틱 메시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소니가 사실은 아주 작은 전파상 같은 그런 회사였는데 그렇죠. 그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큰 혁신을 하면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라디오가 가구였었던 시절에 우리는 휴대용 라디오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직원들에게 휴대용 라디오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근데 만들 수 있게 하자고? 그럼 어떻게 되지? 뭘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점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뤄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이 우리는 달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했던 얘기인데요. 원래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구소련이죠. 그쵸. 소련에서 모든 면이 다 압도적으로 우월했는데 우주 분야만큼은 이제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세계 최초의 우주인, 그러니까 이제 대기권 밖에 나갔던 사람이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거든요. 예, 그 기록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주에 사람을 보낸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상상만이고 그러니까 소설에만 나온 일이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56년도에 유리 가가린을 소련을 보낸단 말이죠. 자존심이 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케네디가 취임을 하면서 우리는 10년 후에 우주에 가는 게 아니라 달나라에 사람이 밟을 것입니다라고 그냥 발표를 해버리죠. 네. 근데 이제 내일이 아니라 10년 후라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공백 기간이라는 것들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이제 채워가지고 진짜 10년 후에는 달나라에 갈 수 있게 과학을 일진보 하자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스틱의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PPT 만약에 지금 작성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신의 메시지 간결합니까? 의외성 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네. 달나라 미국의 그 달 착륙 사진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갑자기 스틱 메시지가 딱 떠오르네요. 뭐예요? 이 사진은 진실일까? 뭐 이런 식으로 던지고 그쵸. 시작하면 되게 궁금해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왜 공기가 없는데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것 같죠?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림자도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고. 근데 그게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다 그 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네. 그것까지 뭐 속여서 뭐 네. 그 당시에 그렇게 고차원적인 합성 사진이 존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면 모를까.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좀 의외의 좀 목표들을 설정한 다음에 그렇게 좀 채워가는 노력들을 하면 개인적이거나 뭐 국가적이거나 뭐 사회적 뭐 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성공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저희 다독다독은 어떤 좀 의외의 발언들을 해볼까요? 책을 의외성 있게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조금 준비 좀 해오세요. 네. 사실 MC 셋은 다 남자였다. 야야야.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요. 네. 구체성을 띄워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뭐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솝우화의 비밀이 이제 어떤 예시로 나오는데 신포도와 여우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도 이것도 사실 속담이나 어떤 우화 이런 부분들에서 스틱 메시지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사례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네.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미국 자연보호 협회예요. 네. TNC라는 자연보호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내 어떤 땅들, 우리나라로 치면 그린벨트 같은 지역들을 좀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런 지역들을 지키려면 자기들이 다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지역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미국 영토에만 40%.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돈을 마련할 방법은 전혀 없고, 그리고 그 지역에 뭐 특별한 뭔가 예쁜 풍경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한 행동 하나가 그 아무것도 없는 뭐 황무지 같은 지역에 특정한 이름을 붙여준 거죠. 뭐 여기에서 사례로 나올 때는 해밀턴 황야라는 이름을 딱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아무것도 없던, 남들이 뭐라고 부르는지도 몰랐던 지역에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해밀턴 황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난 뒤로 굉장히 많이 기업들에서 기부도 해주고 개인들도 많이 기부를 해서 그 지역들을 좀 보존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뭔가 이름을 하나 부여하고 구체적인 명칭을 언급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도 이걸 어떤 바이러스 이름으로 부르냐에 따라 사람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구체성이 어떤 시대의 특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지에 대해서 이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어린이들, 이렇게 백인들이 주로 사는 마을에서 어린이들에게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암살되었는데 네네. 이런 뭔가 백인과 흑인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백인 마을에서 쭉 살아온 아이들이에요. 그런 차별이나 이런 시대적인 그런 편견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겪어보거나 왜 그러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서 이 엘리엇 선생님이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고요. 아이들을 푸른 눈의 아이와 갈색 눈의 아이로 분류를 하고 얘들아, 있잖아, 눈이 갈색인 애들이 더 우수하다? 그래서 약간 차별을 하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반응이 막 너무나 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애는 싸우고 시비 걸기도 하고 그쵸, 막 그쵸. 아니면 또 우울해하기도 하고 침울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 반응이 나오다가 나중에 다시 바꿨어요. 사실은 푸른 눈이 더 우수해 라고 이제 바꾼 거죠, 말을. 그렇게 하니까 또 애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지고 근데 이 잠깐의 이 수업이 이런 식으로 차별과 편견이 있었단다. 이 시대에는 흑인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암살까지 당한 사건이 있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겠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고 성인이 돼서도 그 수업 때 느꼈던 그런 감정? 그런 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배운 거죠.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종교나 인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크게 배우게 되는 거죠.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지식의 저주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만약에 제가 지금 이 귀에 이걸 끼고 있잖아요. 귀에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요. 뭐 베토벤의 음악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젓가락을 들고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막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음악을. 나만 듣고 있는 이 음악을 이 음악 소리가 상대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데 제가 그거를 뭐 책상을 두드리는 식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그냥 책상을 뭐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네. 지식의 저주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스틱을 읽었어요. 근데 상대편은 스틱을 읽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스틱에 대해서 딱 달라붙는 메시지 얘기하려면은 뭐 6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도 이 책을 다 읽고 설명하는 나와 이 책에 대한 어떤 상식이 어떤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도 아는 줄 알아요. 그게 지식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3장의 그 구체성 그 표제에 보면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스스로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마치 영어를 보다 천천히 말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는 미국인 관광객처럼 말이다. 네. 네, 이렇게 읽으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지식의 저주구나. 자기는 당연히 알고 있는 용어, 단어인데 듣는 청취자들이 이제 모르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층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그 경제 뉴스를 들으면 용어를 저도 나름 경제 전문가인데 모르는 용어가 더 많아요. 특히 금융권 가게 되면 네. 리포가 뭔지 알아? 리포? 리퍼요? 리포. 리포?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이거를 접하면- 제가 어저께 뉴스를 듣는데 네. 한 문장에 3번씩 나오는 거예요. 리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초단기로 이렇게 대출을 아. 해주는 것들을 리포라고 하는데 그게 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음. 리포 하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정말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화가 났어요, 제가. 예. 그리고 줄임말 쓰고. 예. 어. 그리고 이제 저희야 뭐 부동산을 많이 아니까 마용성 이러면 다 아는데 네. 그거 모르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요? 마용성? 예. 누구 이름이 야구 선수 이름 같은데? 만화 주인공 이름 같기도 그다음에 하고. 또 안시성 뭐 이런 거 안세성은 영화 제목이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초보자들까지도 잘 이끌어가면서 잘 이해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전 프로라고 생각해요. 예,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전달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니면 정말 이렇게 왜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겠어? 어떤 부분을 못 알아들었어? 처음 듣는 건 뭐였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확인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빅히트 할 때 김동완 소장님 나오셨잖아요. 네. 신과 함께. 저는 그분은 진짜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분도 신과 함께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 신과 함께 나온 전문가들은 진짜 전문가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김동완 소장님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그걸 딱 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진짜 프로구나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동산 쪽에서는 빠시형님이 그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건 제가 딱 수준이 그 정도라서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빠숑이 강의를 들어봤는데 네. 빠숑님이 공부가 좀 깊어지시면서 살짝 어려워지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조금 더 쉽게 해주세요. 네. 예, 세상이 조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쉽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가지 원칙 중에서 3가지까지 끝냈어요. 2부에서는 신뢰성과 감성 그리고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우리 방송을 듣는 누구나 스택 메시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언급은 안 했는데 프롤로그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잖아요. 장기 밀매에 대해서. 네네. 전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미국 책의 프롤로그가 그 첫 장면이거든요. 되게 충격적이어서 이거 재밌는데? 그러고 딱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스틱인 것 같아요. 아무튼 프롤로그부터 한번 꼭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지금 읽어보시기 지식의 바랍니다. 저주인 것 같아요. 음. 우리만 읽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해 놓으면 궁금하신 분은 방송을 계속 네. 들으시거나 네. 책을 사시거나 하시겠죠. 네. 네, 아무튼 원칙 1번부터 3번 다뤘고 2부에서 이제 나머지 3가지 다루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요. 심정섭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책이 지금 2권이나 나왔는데요. 네. 학력은 가정에서 잘한다라는 책. 또 이제 공부법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머리 독서법 우리가 그런 거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가 닥달하지 않아도 그런 아이로 좀 키울 수 있을까? 네,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되네요. 여러분 네. 안녕,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